잠시 후 무익하고 덜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대한민국 1%와 함께하는 전래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91화가 방송됩니다. 오늘 하루 유익한 하루였나요? 오늘 하루 나의 유익함을 증명해야 했나요? 오늘 하루 내 유익함에 지쳤나요? 무익하고 덜차고 한 발 늦은 방송 왜 저래? 그게 뭐야 박절래? 경상도 언니들 왜 그래? 가전해주는 무익함의 평화 전래동화.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나고 자란 박절래입니다. 나고 자란 뭐죠? 네, 전 한 번도 이 도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도와주십시오. 보니까 저도 함양에서 나진 않았네요. 아, 네네. 저도 싱가포르에서 나지는 않았습니다. 아, 자라지도 않았네요. 다 자라고 나서 갔어. 그렇네요. 다르겠네요. 나고 자란 말 해줄 필요가 있긴 있네요. 그러네요. 또 다들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왜 자꾸 한국에 있는 거죠? 아, 그러게요. 전 언제까지 한국에 있는 걸까요? 회사에서 이 사실 알아야 될 텐데. 안타깝네요. 아, 사실 뭐 제가 이제 조만간 백수가 되기 때문에 네. 회사가 알아도 뭐 별 수 없다. 예. 아쉽네요. 지금 뭐 사직서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곧 조만간 백수가 될 하하,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회사에서 되게 존재감 없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박절래님께서 백수가 되는 사람들에게 항상 데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데려가 달라니까 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되지 됐기 않았다. 때문에, 네네. 그것은 다음에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수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수이신 외절애님은 다녀오셨다. 네, 저는 한번 다녀왔는데 저분이 제가 그 백수 되기 진짜 한 1년 전부터 백수가 되면 갈 곳이 꼭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언한 거죠. 그래서 어디인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있다고. 꼭 백수가 돼야지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면 알려주겠다고 해서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을 잡고 갔는데 가는 날까지 도착할 때까지도 어딘지 알려주지 않는데 딱 도착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백수만이 올 수 있구나. 아하. 혹시 백수반인가요? 백수. 다음 시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느낍니다 이거. 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들 한 10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녹음을 연달아 지금 2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녹음실을 빌린 김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음질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녹음이 아닌데. 이렇게. 하지만 신밧드의 모험이 못 올라갔다고 하면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 우리의 미래는 아직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10분 동안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역시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를 다녀왔는데 오.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다가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스리랑카는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 아니고 한국 아시아 쪽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랑 둘이서 막 얘기를 제자제자 하면서 갔더니 어느 외국인이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어떤 남자분이.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뭐 한국에서 몇 년을 일을 했다 뭐 설명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서울에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아니고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묻는데 함양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멀기도 하지만 발음도 사실 어렵고 모르는 분도 많고 모르는 분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분도 사실 함양을 잘 모르시는데 모를 것 같아서 서울도 아니긴 한데 함양은 좀 그래서 이제 또 보수의 심장에 살고 계신 또 박절래님 생각이 나가지고 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적당하죠. 한참 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번뜩이는 이제 재빠른 그 두뇌 회전으로 인해서 저 대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분이 대구를 알 거라는 생각도 안 하지만 대구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 아니고 저 대구 혹시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알아요. 저 농공단지에서 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제대로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그 시기리아에 라이언락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농공단지에서 일하신 이야. 외노자 분과 아. 함께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왔던 아하.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농공단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부분이시죠.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그 외국인에게 절레절레 동화를 알렸어야죠. 아하. 너무 좀 신뢰가 되나요? 신뢰를 가져. 그렇군요. 한국에 대한 네. 좋은 이미지를 지금 갖고 제가 계신데. 함양이 아닌 대구로 거짓말을 하는 동안에도 양심에 지금 갇히게 느껴가지고 아하.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농공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얼른 인사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예. 10분 동안 제가 여행 다녀온 후기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다녀오셨네요. 예. 요즘에는 뭐 1일 생활권이 아니고 그냥 뭐 1시간 생활권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뭐 그렇군요. 다녀왔습니다. 예. 저는 그 10분 동안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어요. 야, 정말. 뭐 영화 정도는 뭐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오랜만에 한국을 나와서 이제 한국 영화 요즘에 또 엄청 인기가 많은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보려고 정말 내 이놈. 갔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엄마랑 같이 갔는데 한국에 오신 이후로 계속 어머니와 함께 예, 계시는 전 친구가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신 어머니. 영화표를 사서 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장 예매를 했어요. 요즘에 현장 예매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고요. 사람에게? 네, 사람에게 가서 사람 눈을 마주치고 키오스크 아니고요? 아니요, 사람에게 왕과 사는 남자 2장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왕사남이라고 해야지 요즘에 누가 그 시간 단축시키고 해야 돼. 바빠 죽겠는데 지금 왕과 사는 남자 뭡니까? 예.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제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떨리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한국어로 말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동공을 좀 흔들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좀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티켓을 사가지고 사람을 잘 보네요. 와서 그분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죠, 아셨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사서 근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 실제 영화 시간이랑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럼 저 앞에 가서 뭐를 좀 사가지고 오자. 이제 그래서 티켓을 받아서 엄마가 이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팝콘도 한 개 샀죠. 팝콘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시간이 남았지만 잠깐 앞에 뭘 사러 가는 와중에도 팝콘을 먹으면서 가겠다. 그래서 팝콘도 미리 사서 들고 팝콘 먹고 싶다. 그 앞에 가서 필요한 걸 뭐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엄마가 이제 잠깐 뭔가를 사면서 했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다 정리를 해서 버리고 돌아서 이제 영화관으로 들어가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에게 영화 티켓 네가 가지고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아까 가방에 넣었잖아. 난 그걸 봤기 때문에 가방에 넣는 것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야, 엄마 아까 그 가방에 넣었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찢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찢어서 그냥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서 찢어버리신 거죠? 아까 그 막 영수증을 정리하면서 다 이거 필요 없는 거다 하고 버렸던 함께 거예요. 같이 버리셨구나. 그래서 가서 다시 쓰레기통 그 차에 버렸기 때문에 차 안에서 정리하시면서 차 안에 이제 쓰레기 모아놓는 그 비닐봉지를 뒤져서 찾아냈더니 정말 깨끗하게 2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아하, 다행이네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여러 번 찢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또 세심하게 찢진 않으시나 보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그래도 조각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티켓을 샀기 그렇죠. 때문에 기억하지.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팝콘도 난 들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조각이라도 찾아서 가자고 해서 찾았는데 다행히 딱 2조각만 났더라고요. 어머, 깔끔하시네. 그래서 들고 나오면서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면 된다. 진짜로. 그럼요. 그래서 찢긴 영화표를 들고 영화를 보러 갔다. 와.
그런 10분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성격이 참 깔끔하시네요. 네, 그래서 아마 어머니는 이제 영화를 하면 티켓을 1인당 한 장씩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영수증 같은 거에 이렇게 주잖아요. 두 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는 1인당 하나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 어머니가 또 깊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절반을 뚝 찢어가지고 1인 1티켓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것도 이제 보통 이제 영수증처럼 나오니까 길잖아요. 그 절반을 보통 일반 사람이 이제 자른다고 하면 긴 쪽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짧은 2장이 생기게. 근데 이제 어머니는 둘이 한 장씩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세로로 길게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찢기도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찢어서 그걸 들고 영화관을 갔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2명 3명 영화 보러 갔는데 한 장밖에 안 준다. 그럼 그렇게 찢어서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도 4명 이상이면 좀 곤란하네요. 좀 쉽지 않죠. 4명은 이제 가로로 잘라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든든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 방송은 제가 보다 어머니가 다 만드시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네요. 제 엄마 없으면 저는 오프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23년산.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항상 말씀하신다면서 내 얘기 좀 그만해라. 예. 하지만 늘 들으시면서 뭐 앞에 오프닝 너무 길다 줄여라 이렇게 하시지만 내 얘기 좀 그만해라 또 이렇게 하신다는. 그럼 저 지난주에 어록 한번 또 들어볼까요? 그 일본에 계신 그 어록 장인분. 네. 또 제가 그걸 맡고 있군요. 일본에 계신 분이 이분이 장관으로서 바다의 곳곳을 배를 타고 이렇게 둘러보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무인도에 계신 여러분.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신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일본 내에도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일이 수밖에 되면은 없지. 그 장관실로 케이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일 케이크라니 1년 만에 받는 것 같네요. 대단하시네. 그분이 그 사나이랑 같이 그 경쟁하셨던 맞아요. 분이시죠? 저 이 사람 응원했는데. 예? 네. 우리 언니를 응원 안 하시고요? 그때 몰랐죠. 네, 외제르님의 그때는, 언니인지 모르고 이 사람 좀 응원했는데. 서운하네요. 네, 지금은 어디까지나 사나에. 참 그래도 굉장하시네요. 그 생일 케이크도 받으시고 그 외자련님 생일날 아무에게도 연락을 받지 않거든요. 아니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문자로 무슨 답장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생일날은 답장하지 않겠노라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네요. 그것도 되게 제가 그때 옆에 있었는데 되게 놀랐던 거는 정말 잠결에 전화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야 왜 연락이 없는데 그러면 뭔가 정말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순간에 오늘은 너랑 전화 안 하려고 이렇게 제가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까지 연락 안 할 애가 아닌데 텔레그램 문제가 생겼나? 근데 제가 또 그리고 카톡을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읽지 딱 않게. 1시간 전에 보냈던데요. 그땐 당연히 자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 왜 당연히 자고 있다고 생각? 그 시간 그 당시만 해도 그때 거의 출근할 시간 아니었나요? 그 시간이면. 네. 그때가 9시였습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사람은 깨어 출근하는 있어야 시간이고 되는데, 그래서 박설래님 좀 늦게 출근하긴 하는데 그쯤에는 그래도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상한데 1시간 동안 또 답장이 없다. 카톡은 볼 텐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죠. 했더니 네. 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네 생일날 연락 안 하려고 했지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아니다 그게 아니었다. 네 생일은 좀 조용히 보내라고 연락 안 했다고. 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친구는 이런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외절애님 집에 며칠 있었는데 외절애님 집에 집 근처에 계속 망해가던 식당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은 이제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손님이 없다가 최근에 한 작년인가요? 들어온 그 식당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돼지찌개집 아닌가요? 아니요 그 집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아닌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 옛날 네. 거기인데 그래서 네. 이제 새로 와서 거기서 그러고는 장사가 좀 잘 되나 봐요. 근데 거기가 약간 회식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만 되면 파티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집에서. 그래서 그날도
사실 그 누구도 왜 저래님의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는데 바깥에서는 계속 파티가 한창. 그럼요. 저는 살짝 잠깐 들렸다 오긴 했는데. 예.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럼요. 소리 치고 해서 항상 이렇게 파티, 왜 저래님 집에 요즘에 가면 항상 파티 분위기. 모두의 어떤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박절래님은 아무 일도 없으셨나요? 아, 저는 잠시 10분 동안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슬픈 네. 시간들이었구나. 태지 오빠께 제가 고백을 하려고 네. 그 전화번호를 알아보다가 잘 안 돼서 헤어졌어요. 뭐 만난 적도 없는데 헤어졌습니까 벌써? 헤어지는 걸 먼저 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지금 구독자 한 분이 귀한데 지금. 근데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지 씨와 결별하다. 결별한 박절 이거 아니지, 올려야 되는 거. 태지와 결별한. 박절래. 그렇지. 태지와 아하, 결별. 그렇죠. 네. 아, 아니면 이렇게 해야죠. 태지 결별설. 그런 거 해야겠네요. 그러고 그 다음 날 또 다 사과 방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그런 거 해줘야지. 박절래 결국 참지 못하고 태지와 헤어져. 김태지 씨와 왜 헤어지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귀어주지 않아서 그냥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다들 10분 동안 참 많은 일이 또 있으셨군요. 헤어지셨군요 결국에는. 그럼 내일부터 다음 방송부터는 아무 에피소드가 없겠네요. 말 시키지 마세요. 저희 내일 또 녹음하나요? 네. 자, 그러면 결별의 아픔을 혼자 간직하시고 보통 결별의 아픔은 사실 두 사람이 나누는 건데 네, 이번엔 혼자만 간직하시면서 본방송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힘내세요. 네. 네,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방송은 오디오로 진행되고 있는데 외절현님이 갑자기 화장을 하셔서 무슨 일인가요 지금? 지금 구독자님들 많이 와 계셔가지고. 밖에. 그렇네요 지금 스튜디오의 앞에 지금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네, 흐트러져 있는 모습. 이렇게 망상이 굉장히 심각한 장입니다. 지금 먼지의 형태로 와 계신 거죠. 지금 밖에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만 먼지의 먼지? 형태로. 죄송합니다. 네. 정말 우리 방송이 왜 1%밖에 함께 할 수 없는지를 해마다 회를 거듭할 수가 알게 됩니다. 그럼요. 네. 오늘은 1%된 건가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오늘 91개의 화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작품에 이미 화가 들어 있습니다. 장화 홍련전이라는 작품인데요. 장시간 화가 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역시. 저 이 영화 좋아합니다. 영화요? 장화홍련. 이거 무서운 영화 아닙니까? 네. 네, 우리 전래동화이고요. 이거 뭐 장화에 대한 얘기 아니었나요? 그렇죠. 비 오는 날. 맞아요. 장화시는 홍련이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다들 읽으셨네요. 그럼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군요. 그렇네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 그러고 이제 전을 구워 먹는 이야기. 그러면 전을 굽기 전에 냉동전을 먼저 먹어야 돼요. 맞아요. 장화를 싣고 홍련이라는 그 꽃으로 만든 전인 거지. 지금 상당 부분 근접하셨습니다. 너무 이거 스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시작해 볼게요. 예. 실제로 두 자매가 너무 예뻐서 장미꽃을 닮았다 하여 장화, 그다음에 홍연꽃, 붉은 연꽃을 닮았다 하여 홍련이라는 이름을 지은 두 딸이 있었는데 장화를 닮았다고 지금 딸 이름을 장화로 지었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너무한 건가요? 네, 그래서 장화와 홍련이를 낳은 두 부모님이 참 행복하셨을 텐데 이 기쁨도 잠시 어떤 불행이 찾아오는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는 또 벼슬도 하셨고 어머님께서 곱고 알이 따운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낳은 두 아이를 오래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쁜 큰아이 장화 그리고 붉은 연꽃 같던 홍련이를 두고 어머니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너무 비극이 이제 찾아오기 직전인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누워서 차마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아버지도 걱정하시고 두 아이는 울고 하는 날들이 이어지다 결국 그만 어머니께서는 세상을 뜨고 마십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딸아이 둘만 이 집을 뱅그러니 지켜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거죠. 어머니의 초상을 치르고 아버지께서는 3년상 동안 떠나간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고통받았지만 또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두지 않나 봐요.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을. 그래서 주위에서 자꾸만 3년상만 치르면 어서 제가 하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여인들이 줄 서 있다. 얼른 빨리 세장가에 들라.
그리고 저 아이들 어떡할 거냐, 저 아이들에게 어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위에선 조언하였고, 결국 3년 상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새어머니도 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이 새어머니는 무시무시한 분이셨고, 이 두 딸아이를 그만두지 않는, 너무 괴롭히는, 그만두지 않는 건 뭐죠? 너무 괴롭힘을 그만두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바깥 나란 일을 돌보고 하느라고 밖에서 주로 지내시다가 집에 들어올 때면 역시 딸들과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으나 어머니는 어찌해서든지 남편과 두 딸아이를 떼어놓으려 했고, 그리고 이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딸도 아닌 나는 아들을 낳은 몸이다, 내가 최고다 라는 생각, 그리고 저 딸아이들만 없으면 진짜 뭐 좀 해보겠는데 정말 저 아이들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늘 심술궂게 그걸 구상했죠. 어떻게 하면은 내 남편과 저 두 옛날 그 본 여자의 딸들 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인의 고약한 마음은 점점 날로 더해갔고, 급기야는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없애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두 딸아이, 장미꽃을 닮은 장화 그리고 붉은 연꽃을 닮은 홍련이는 아버지에게 까르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이제 그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갈수록 이 둘째 부인의 시기심도 더욱 높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은 하나하나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도 이상하게 엄마를 닮았는지 좀 자꾸 고약하게 누이들을, 이 누나들의 머리를 막 댕기머리를 잡아당긴다든지 막 치마를 들춘다든지 그런 몹쓸 장난을 많이 쳤고, 이 아이들은 점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동생들이라서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하고는 어머니 장쇠가 오늘도 저에게 괴롭혔어요 하면, 넌 세상에 동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또 지금 일러주는 거니? 하고 막 화를 냈고, 남편이 올 때마다 자꾸 장화와 홍련이가 동생들을 못살게 굴어서 힘들어요 라고 했고, 애들이 뭘 알겠소 라고 했으나 점점 아버지께서도 이 집안의 불화에 좀 신경을 쓰는 눈치였습니다. 괴롭힘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갔는데, 심지어 어느 날은 다 큰 쥐를 잡아다가 장화와 홍련이의 방에 집어넣기도 했고, 그것을 무서워하는 걸 알게 된 이 장쇠 녀석은 더 나쁜 짓으로 그 쥐의 껍질을 벗겨서 붉게 된 쥐를 이불 안에 넣어 놓았다가,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 장화가 갓난아기를 낳은 거 아니에요? 라는 정말 동네에 소문이 나면 큰일 날 만한 이야기들을 떠벌리고 다녔고, 어머니께서는 좋은 생각이다, 너무 잘 됐네, 그러면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남편이 이 아이에게 굉장히 좀 흉측한 마음을 갖도록 이 아이의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조금 혼내는가 싶지만 또 두 아이를 보면 그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간 본부인과도 닮았기 때문에 귀여워하고 기특해하고 귀하게 여기는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으로 불러다가 두 아이와 대화를 나눈 일은 그 뒤로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 둘째 부인은 하루빨리 저 아이를 내쫓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큰아이 장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 외갓집에 좀 다녀와야겠다 해서, 네 제가요 했더니 외할머니 좀 편찮으시다고 꼭 너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가 좀 다녀와야겠는데 혼자 가기 힘들 테니까, 먼 도시까지 가야 되니까 장쇠가 좀 도와줄 테니까 너가 좀 다녀와야겠어 라고 했고, 아니 거기는 어른들이랑 다 같이 가보았을 뿐 저는 제가 가기에는 어린 애들이 가기엔 너무 멀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외할머니 편찮으신데 너 지금 가기 싫다는 거냐? 하면서, 그러다가 외할머니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역정을 내면서 장화에게 외가에 어서 가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인 듯 하오나 했지만, 결국은 어머니께서 빨리 지금 며칠간 다녀와야 되니까 옷가지랑 좀 챙겨서 가거라 라고 했고, 이상하게 쫓겨나는 마음으로 마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그곳에서 하는 수 없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외가로 가는 그 먼 길을 가는데 장쇠에게 단단히 일렀죠. 거기 알지? 거기 정말 깊은 곳, 거기야 거기 라고 했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그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즐겼던 장쇠는 자신의 누나라 할 수 있는 장화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가는 그 길에서 반드시 커다란 연못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그곳까지 다다랐을 때 장쇠가 넌 이제 그만 좀 가주어야겠어. 우리 엄마가 너 싫어하는 거 알잖아 하고는 그 깊은 연못에다가 장화를 풍덩 빠뜨려 버렸고 장쇠는 물속으로 장화가 깊이 잠기는 것을 본 다음에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련이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죠. 도대체 언니는 왜 갑자기 외가에 가야 하며 왜 저 오빠는 빨리 온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막 충격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는 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지? 언니는 언제 오는 거지? 막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보러 가려면 나도 외가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라고 늘 기다렸으나 혼자가 되어서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고 새어머니 너무 무섭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다가 근데 자꾸만 잠을 자려고 하면은 언니인지 꿈속에 나타나서는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은 너무나 춥구나. 홍련아 언니 너무 지금 힘들어. 너무 목이 막히는구나 라고 얘기했고 도대체 어디야? 언니 왜 몸이 젖어 있어? 라고 했고 도무지 참지 못하고 그 길로 외할머니 집 가는 방향만 알 뿐 알지 못하는 곳까지 하염없이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알 수 없는 그곳 깊은 연못에서 자기도 모르게 슬프게 바라보다가 그곳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홍련이는 낯선 연못에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은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을에 부임하는 사또마다 하루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데에서 나라님까지 걱정하는 일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에 원님이 오시면은 다들 행차하시는 원님에게 예를 다하고 그리고 그분께 이 마을의 사정을 설명하고 잘 다스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기쁘게 새로운 곳에 부임한 원님들은 하루 이틀을 못 가서 결국은 이상한 형태로 돌아가시고 말았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심장마비와 같은 그런 급하게 돌아가시는 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왜 돌연 돌아가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임금에까지 그 걱정이 다다랐습니다. 그 거울에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라고 했고 임금님께서도 전 큰일이군. 다른 누군가에게 그 거울에 임명을 하려고 하면 또 그자도 두려워할 것이고 이게 과연 맞는가? 라고 염려하게 되었고 어느 날 이것이 소문이 파다할 무렵에 한 용기 있는 자가 제가 거기에 자청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했고 정말 고맙네. 자네라면은 그곳에서 정치를 잘 펼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했고 아주 용기 있고 담대한 자가 바로 그 장화와 홍련이가 죽은 그 마을에 가서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했죠. 분명히 무언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전에 거울 원님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보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잠을 자지 않고 호롱불을 켜둔 채로 계속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신을 맑게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어딘가에서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호롱불이 쓱 꺼졌습니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전 원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실 리가 없지. 무언가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두운 그림자가 이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걔 누구요? 사람이면 와서 말을 하고 귀신이면 썩 물러가렸다 라고 하는데 머리를 풀어헤친 물을 뚝뚝 흘리는 두 여인의 형상을 하고서는 영혼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부터 저희의 한 맺힌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고 얼마나 한이 맺혔길래 지금 이런 식으로 방에 와서 그간 여러 사람들을 놀랍게 했단 말이오. 지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간곡하게 말해보시오. 내 들어볼 터이니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으나 얼마나 힘이 들면 이렇게 왔겠소 라고 했고 그 말씀만으로도 말할 힘이 납니다. 저희는 다름이 아니라 하고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새어머니께서 이러이러한 계략으로 장쇠라는 아이가 저를 밀었고 그리고 내 여동생은 어느 날 기다리다 결국 제가 빠진 곳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 이야기를 알고는 다음 날 당장 그 장쇠와 새어머니 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왜 그렇게 혼인한 집에 원래 있던 자식들에게 나쁘게 굴었느냐라고 하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똑같이 대했고 재산 있고 먹을 거 풍족한 집에서 뭐 그렇게 힘들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거짓말 말아라. 그 장화라는 아이가
그 억울한 이야기를 나한테 와서 다 말했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아이는 연못에 빠져 죽었는데 라고 얘기했고 그 아이가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라고 했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너가 밀었다 했잖아 라고 했고 장세가 아니 그거 분명히 내가 물에 빠지는 거 확실히 봤는데 걔가 살았을 리가 없어요. 걔 절대 못 나와요 라고 했고 네 이놈들 하고는 당장 그들을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멀리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 자식조차 없는 상태로 그 아버지죠. 장하와 홍련이의 아버지께서는 아 내가 새 장가를 잘못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무척 힘들었는데 놀랍게도 주위 사람들은 호라비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새 장가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가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마음씨 착한 사람을 새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두 딸아이의 이름은 이제 정말 잘 키워보겠다고 하고 장하와 홍련이로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뒷이야기가 더 무섭죠? 네. 이거는 영화 장화 홍련보다 더 호러 아닌가요? 이렇게 무서운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영화에도 귀신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등장은 하죠. 등장은 하는데 이제 아예 구성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이제 그거는 뭐 아무튼 다 이게 옛날 영화긴 합니다만 얘기하면 다 스포일러라서 말할 수가 없는데 뭐 어쨌든 뭐 그 등장인물은 뭐 아버지, 새어머니, 딸 둘까지는 다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사실은 좀 전혀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뭐 거기서 좀 가져오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런데 세 번째 결혼까지 하는지는 몰랐네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왜 남자는 그렇게 혼자 있을 수 없는지. 그러니까 여자는 뭐 연료비까지도. 여자는 큰일 나죠. 근데 이 사태에 책임이 아버지한테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 뭐 아주 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잘 살았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세 번째 결혼한 부인에게서 나온 두 딸을 장화와 홍련이라 이름 붙이면 과연 이 세 번째 부인은 행복했을까? 전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실. 그것도 참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앞서서도 보면 새어머니가 사실 잘못했죠. 많이 잘못하긴 했지만 계속 그 아버지와 딸들의 관계를 좀 이간질하고 싶어 하고 했던 그 이면에는 불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새어머니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딸들을 좀 어떻게 하고 싶고 이 아버지와 딸들의 관계가 너무 좋은 것에 대해 질투를 하기도 하고 했던 것은 그게 옳은 감정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메꿔주지 못한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을 수 있다. 딸들과도 대화를 하지만 아들과도 잘 지내거나 그랬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 부인에게 내가 지금 충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안심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줬어야 됐는데 주지 못했던 게 아닌가. 결국에는 세 번째 부인과 결혼해서도 장화 홍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아직도 그 첫 번째 결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말하자면 이 아저씨는 계속해서 대체제를 찾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게 없어졌으니까 네가 이것을 대체해라.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어떤 행태가 가정에 몰아닥친 이런 이 모든 불행에서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둘째 부인도 악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악함이 발동된 데에는 어쩌면 이 남편이 안심을 주지 못했군요.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결국 본인만 행복해진 거잖아요, 마지막에. 애들 다 죽고 부인 죽었는데도. 부인 죽고 근데 세 번째 다시 리셋하네요. 부인을 만나서 딸들을 낳고 자기만 행복하게 잘 산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무섭네요. 무섭네요. 이 진짜 호러네요. 되게 정력은 또 되게 센가 봐요. 예. 지금 자식을 7을 낳은 거예요. 아니 근데 7은 낳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그렇죠. 굉장히 왕성하신 분이셨다. 그것도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근데 동네에서도 그렇고 뭐 문중이나 이런 데서 왜 이렇게 남자가 혼자 있는 걸 참지 못하는지. 물론 뭐 혼자서 뭐 음식도 잘 못해 먹을 것이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한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뭐 젊은 남자들을 보면 잘 해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사람의 차이인 거지.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챙겨 먹고 잘 해요. 근데 이걸 못한다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옛날에는 생각해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안 수 없는 된다. 일이다. 심지어 뭐가 떨어진다고. 그렇죠. 좀 떨어져도 되지 않나? 근데 왜 그런 말을? 그걸 이제 금기시함으로써 거기 이제 여자만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럼 처음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뭐 살다 보면 이제 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을 잃으면 그것만으로도 슬픈데 그 완전. 정말 이상한 말들 중에 왜 저 여자가 잘못 들어서 저렇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어떻게 그런 막말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있긴 한데 돈 문제에 얽히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문제가 없는데 며느리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둘이 다 이상한 거겠지. 그러니까 어떤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예전에는 그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인인 거죠. 며느리만 남의 가족이 우리 가족에 들어온 사람이 되니까 뭔가 어떤 불행이나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그 탓을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며느리 탓을 했던 게 아닐까. 근데 그게 뭐 실질적으로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너가 나쁜 기운을 들고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의. 뭐 남편 잡아먹느니 어. 자식을 잡아먹느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잡아먹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왜 남자는 진짜 재혼을 하게 해주면서 왜 여자는 하지 말라고? 남자가 만든 법인가 봐요. 그렇겠죠. 많이 많이 흥분하셔가지고 볼펜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아, 예. 네. 네, 화가 많이 나셨다 지금. 이 아이들은 보면은 우선은 외모는 굉장히 출중하게 타고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영원히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집에 갑작스럽게 부유함이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겨도 얘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게 키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 아이들이 큰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얘들이 너무 좀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것 같아서 언니도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결국은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를 당했고 동생은 더더군다나 견디지 못하고 언니가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다가 자기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 너무 아름다운 것에 비해서 생명력이 좀 너무 부족했지 않나. 언니가 돌아오지 않아서 홍련은 되게 걱정을 했잖아요. 왜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언니가 91일. 남동생이랑 같이 나가서 남동생은 돌아오고 언니는 돌아오지 않아서 홍련은 걱정을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동까지 이어진 건데 그 과정에서 왜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아빠는 왜 큰딸이 안 보이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렇네. 그거는 그 둘째 여자가 하는 말만 믿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딸들을 사랑했다는 것도 조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 큰딸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를 했더라도 한 얘기가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외가에 보냈다 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어린애를 혼자 외가를 보내냐. 뭐 가서 좀 와야 된다라든지 뭐 사람을 보낸다든지 했어야 맞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 둘째 딸은 그 걱정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 사람을 이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세 번째 장가까지 들어버린.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가야 맞는 거 아닌가? 그렇죠. 반성하거나 또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미 이때 나이가 좀 내 말이 그 있을 말인가. 것 같은데도 왜냐면 지금 장세의 나이가 좀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세가 지금 이 누나를 밀어서 빠뜨릴 정도라고 하면 제법 컸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 누나에게 그 쥐새끼를 벗겨서 놔두고는 누나가 낳은 것이다라고 망언을 한다면은 누나가 적어도 10대 뭐 중후반쯤 그쵸. 됐다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 이 아버지가 제법 나이가 있으신데
근데 결혼해서 또 딸을 낳았대. 둘이나 낳았었죠. 심지어 한 명도 진짜. 아니고. 이 아버지 좀 근데 뭐 50대 60대도 나올 수는 있겠죠. 낳을 수는 있지만 근데 당시 이 과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평균 우리 수명이 40 그렇죠. 정도거든요. 보통 10대 후반부터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장화와 홍련을 낳고 되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딸 둘만 낳고 행복했을까? 아, 그렇네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남아 선호 사상이 어. 팽배한 때였다면 그쵸. 걱정을 했을 텐데. 네. 그래서 그리고 둘째 부인도 자기가 아들 낳았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컸으니까. 근데 뭐 많이도 아니고 딸 둘만 낳고 행복하게 지냈다? 이것도 조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아버지의 감정선이 전혀 나와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약간 의심되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말 그런 딸만 예뻐하고 뭔가 그런 분이셨나? 아 근데 뭐. 딸만 예뻐했다면 외가댁으로 보내는 걸 반대했어요. 맞지? 그러니까 그게 이 장화와 홍련을 예뻐했던 게 아니라 딸이라는 존재를 좋아했던 게 아닌가. 뭐야. 그래서 아들을 3명을 낳았잖아요. 근데도 보면 별로 거기에 대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계속 불안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우리 집에 아들이 있으니 드디어 뭐 든든하구나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되게 자신감이 있고 뭐 이렇게 됐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거. 그리고 3번째 결혼해서 결국 딸 둘을 또 낳아. 이 뭔가 그 딸이라는 존재에 대한 본인만의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딸바보 해봅니다. 아저씨. 예. 이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아버지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는 더 대를 잇기 힘드실 텐데 마지막에 딸 둘만 낳아서 이분은 과연 행복한 게 맞는가 또 그 삶도 좀 더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계속해서 아이들 이름을 장화와 홍련이라 하고 뭐 예전 그 딸들처럼 예쁘다라거나 해도 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인에게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부인에게는 지난번 그 둘째 부인만큼 못됐지 않아서 다행이다 해도 아우, 망언인 그것도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이 셋째 부인이 3번째 결혼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인정합니다. 뭐 그렇게 네. 뭐 다 아픔을 가진 두 분이 만나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장화 홍련이 만약에 3번째 부인이 데리고 온 딸이다. 뭐 그러면 뭐 또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그 어플로 만나는 거죠. 그렇죠. 0세에서 10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만나게 된 거죠. 아. 서로 이렇게 내가 어릴 때부터 해서 이렇게 쭉 조금 맞춰서. 저는 이렇게 해서 앞선 애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원님한테 붙잡혀 갔다 왔지만 예. 이런 저 괜찮나요? 했을 때. 그치. 저도 지금 이미 2번을 이혼을 했고 이제 어린 2딸이 있는데 어떻게 괜찮나요? 뭐 이렇게 해서 그랬군요. 만났을 수 있죠. 서로 조금 맞춰서 만났군요. 그렇다면 뭐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다. 뭐 2딸이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대신에 이름은 고쳐야 된다.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이름은 좀 내가 원하는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케이 콜 이렇게 했으면 하하. 근데 이 3번째 결혼한 이 여성분은 또 어떤 마음일까? 재산이 좀 있으셨나? 재산이 있었나 아버지가 봐요. 재산이 좀 있었나 보네요. 뭐 그렇다면 또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3번째 부인이 사실 되게 어려 막. 근데 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나이도 많아. 이제 몇 년만 고생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아니요 있죠. 외국에서 데려온.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럴 수 있죠. 데려왔는데 자식이 둘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한국 이름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베트남 우리 집에 돈 매달 좀 보내주기로. 그래서 뭐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 했을 수 아닐까. 있죠. 그럼 장화웨이랑 홍류안이랑 그건 중국 아닌가요? 그랬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자가 쫓겨났다고 하잖아요. 네. 어디로 가는 거죠? 쫓겨나서. 근데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둘은 또 둘은 어떻게 어디 되는 간 거죠? 건가요? 근데 저는 아까 들으면서 분명 셋이라고 했는데 모자가 쫓겨났네? 그럼 나머지 둘은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그 둘을 그냥 홍련과 장화로 한 건가?
아 머리를 기르게 해서. 머리는 길렀겠지. 머리는 길렀죠. 옛날이니까. 근데 치마를 입혔겠죠. 그럴 수 있네요. 전환해서. 그럴 수 있죠. 원래 이름이 종화와 호연이었는데 아니죠. 그 둘이 사실 어릴 때부터 성소수자. 그렇죠. 여자가 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자기는 되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데 장화와 홍련을 보고 셈이 났던 거야. 얘네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질투를 했던 거였고 그 첫째는 좀 애가 못됐었던 거고. 그래서 둘은 추방을 시키고 밑에 둘은 장화와 홍련으로 그리고 이 잘 아버지가 살아라. 딸을 좋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럴 바에 저는 딸로 지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딸 이게 밥을 하면. 그래서 전이 그 전이 아니네. 그러니까 장화와 홍련이 그 전에 홍련과 지금에 같이 이렇게 다뤘던 볼 수 있어. 장어 그 홍련 전에- 전과 장어 홍련 후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아하. 전에 장화 홍련을 이어받은 거지. 그래서. 아하. 음. 그래서 뒤에 장화 홍련 후가 아. 있어. 이 두 딸 그 뒤에 두 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왜 못 읽어봤죠? 후가 있는 걸 모르고 전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고.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렇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시작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 뒤에 이제 이어지는 편이 후편이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장화 홍련. 근데 그럼 상하로 할 만도 한데 전후로 했네요. 그러면 홍길동도 후가 있네요. 그렇죠. 춘향후, 예. 심청후, 그럼요. 홍부후. 예. 이거 어떡하나? 와 이거를 근데 누가 발견을 하겠냐. 이야. 토끼후. 전반전 후반전처럼. 별주부후. 이야. 그럼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미 했던 애들. 다 후를 또 해야 되는 아이고. 거죠. 근데 엄마한테 부추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부추 후 해달라고 예. 아하. 제가 아까 냉동전 먹었지 않습니까? 냉동 후도 그렇죠. 드셔야 되나요? 그 전전긍긍도 후후긍긍이에요. 후후 불어 먹는 걸 말하거든요. 그거는 또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만 있는 게 아니고 다 후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왜 이렇게 끝나나가 아니라 앞이야기였군요. 그렇습니다. 앞부분이라서 아직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제 시작이구나. 또 옛날 거 이렇게 고증하시는 분들 우리 방송 듣고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그렇네요. 이야, 이건 거의 뭐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하는 것처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직 찾아야 될 게 많다 우리가. 나 대통령실에 불려가는 거 아니야? 이야, 이거 나 진짜 큰일 났네. 이 정도 국보급에 이거 일본에서 가져간 거 아니야? 아, 당신 말이야. 어쩐지. 지금 전까지 가지고 가려고 여기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맞네. 내가 기억이 나네. 음. 가져갔던 전이 필요한 거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닐까요? 더 스케일 크게. 예. 이거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찾아와야 후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와야 합니다. 자기가 계신 곳 가까이 가셔서 혹시나 후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꼭 좀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름에 후를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야. 그러니까 막 후인정. 배구 선수 후인정 씨. 언제적이야? 선수가 아니고 감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감독이죠. 예. 그래서 옛날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알리는 거. 전만 있는 게 아니고 후도 있다는 있다. 걸 알리고자 자식의 이름을 후로 짓는 거지. 야, 우리가 왜 전래동화가 그동안 결론이 왜 이렇지 했는데 덜 끝났군요. 덜 끝나서 그렇습니다. 덜 아, 끝나서. 나 참. 이제야 저희가 이제 덜 끝난 건가요? 덜 끝난 들 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터라이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터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발음이 이제 헷갈려요. 덜인지 들인지 헷갈려가지고 이게 덜 기름인지 들 기름인지도 좀 헷갈리고 그렇네. 그래서 일단은 전후 과정을 먼저 좀 찾고 정말 재밌는 뒷이야기는 지금 어딘가에 누가 개인 소장하고 있거나 그 박물관에 일본이 가져온 게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니한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네. 이번 기회에 좀 이거는 그 나라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만 돌려주신다면 이거는 정신적 문화유산입니다. 돌려줘야 맞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일본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후가 전보다 훨씬 재밌는 게 확실한 거 완전. 당연하죠. 그리고 그걸 엄청 비싸게 팔 거란 말이죠 우리한테. 그리고 과거가 미래를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일본이 엄청난 발전을 했던 이유 중에도 우리의 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떡하지? 근데 지금 정도면 돌려줘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거는 건의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제가 거기 그 미래 대통령 오창석
씨한테 문자 보내면 오창석 씨가 이제 그쪽으로 대통령실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후를 찾으면 모든 게 이제 더 큰 발전. 나 대통령실에 가서 일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발견한 걸로 보면 정학년 후. 후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후를 찾아야 되고 사실 후가 있다고 하면 궁금한 게 그 첫째 아들 이름 뭐라고요? 장쇠. 장쇠. 이름을 왜 장쇠라고 지었을까요? 돌림이죠, 돌림. 너무 장화, 장쇠. 근데 너무 이 뭐랄까요? 일꾼 머슴 같죠? 양반의 이름 같지 않잖아요. 아니지, 세금이기 때문에 금이란 뜻입니다. 장쇠가. 예. 좋은 겁니다, 그거. 그렇군요. 세금. 장쇠. 예. 네, 아무튼 이 장쇠가 어떻게 자랐을까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살인을 시킨 그렇죠. 거잖아요. 살해 모의를 했고 사주를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저기 연못에 가서 거기 깊은 곳에 가서 빠뜨려라고 했다는 그리고 거니까. 또 일 처리를 엄청 잘했어요. 그렇죠. 한 번에.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다가 나올 수가 없다는 확신까지 완전히 했으니까. 가라앉는 걸 보고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커서 뭐가 됐을까. 근데 이게 장화가 뭐 아마도 뭐 10대 중후반이었다고 보면 장쇠는 그리고 이제 홍련이도 밑에 있고 그리고 장쇠니까 뭐 정말 많아봐야 10대 뭐 초반이지 않겠어요. 그렇네요. 근데 그 나이에 이 누나를 연못에 밀어서 그렇네요. 죽였는데 심지어 이걸 엄마가 시켰대. 와,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 것인가. 그 후에 얘기는 없나요? 후가 그게 있죠.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그렇지. 장쇠의 어떤 미래 이야기. 그렇죠. 이게 다 장쇠의 미래와 이게 이제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죄에 뉘우치고 살아갔을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그걸 놓지 못하고 더 정말 극악무도한 인물로 자랄 것이냐. 너무 궁금하네요. 대부분은 후회를 합니다. 후기 때문에. 후회는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일 수밖에 없죠. 이 아이에게는. 그러네요. 근데 이럴 것 같아요. 자기가 악마 같은 짓을 했는데. 근데 어머니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악마 같은 걸 시킨 어머니를 내가 없앨 순 없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자라면서 어릴 때는 정말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뭐 인지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엄마가 시키니까 어머니 말이 다 옳은 거지 하고 했는데 이제 클수록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얼마나 그게 큰 상처로 남는 것이며 근데 이걸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남 탓하는 사람인 게 사또한테 붙잡혀 갔을 때도 너 똑바로 안 했냐. 아니다 분명히 걔 가라앉는 거 봤다 내가. 그렇게 이제 더 증명해내야 되는 엄마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장화가 갓난아이를 낳았다 쥐의 껍질을 벗겨서 그런 장난을 치잖아요. 이거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애가 그렇게 갓난아이가 그렇게 생긴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가 영향을 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에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장화가 난처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장화라는 아이가 예쁘고 아리따운 처녀니까 그 처녀의 존엄을 이제 흐트러뜨려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맥락과 이걸 다 이해할 애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단순히 쥐를 뭐 넣어놨다는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쥐의 껍질을 벗겨서 갓난아이를 낳았다. 이건 이러한 거는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아들이 누이들을 그냥 괴롭힐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미워하는 거 봤으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라면서 점점 내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 엄청난 트라우마일 것이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본인은 더 나쁜 일이 아니었다라고 어떻게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또 어떤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도 힘드니까 차라리 그걸 잊을 만큼 나쁜 일을 점점 덮어버리는 것으로. 그럴 수 있죠. 이 아이의 아이도 되게 불쌍한 애인 것 같아요.
장쇠 섭외 가능 안 되나요? 인터뷰 좀 할까요? 아, 인터뷰. 직접 인터뷰해야 될것 이 자리에 모셔서 네. 아이고. 아, 이분 어디로 근데 추방됐을까요? 이 모자. 음. 아, 모자가 일본으로 쫓겨났나요? 그래서 그 후를 일본에서 쓴 거 아닌가요? 아, 뒷이야기를 아예. 한번 언니한테 아. 물어볼게요. 예, 예. 그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장소에 일본 어느 지역에 살고 장화 있는 홍련 건 후 아닌지. 나오면 베스트셀러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찾아서 얼른 출판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거 이제 그거 되면 다른 것들도 다 찾아 아, 그렇죠. 달라는 그런 또 하,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렇네요. 네. 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 요청들이 쇄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갑자기 또 생각이 났나요? 생각이 아, 났어요. 예, 예. 네, 그런 뒤늦게. 게 또 생각이 났군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아, 이제 또 우리 왜 그러니 굉장히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요. 앞으로도 이 후를 찾아내는데 네. 어마어마한 터라이를 하셔야 돼서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제가 뭐 이 한 몸. 어느 나라를 위해서 아 예리하시군요. 아 나 진짜. 근데 예로부터 그 사또가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래동화에 보면. 근데 나중에 이제 들여다 보면 대부분 이제 본인의 얘기를 좀 사또한테 하고 싶어서 귀신들이 찾아오는데 원한이 되어서 찾아오는데 사또는 놀라서 더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 왜 머리를 풀고 나타났을까요? 그러면 사또를 뵈러 내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온 거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왔으면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흰 소복 입고 나타나서 죽게 만들었을까? 그렇네요. 자기들의 목적도 이룰 수 없잖아요. 그쵸? 그 사람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통 누군가한테 뭔가 부탁을 하러 갈 때는 좀 단정하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좋은 맞네. 인상을 좀- 주기 좀 위해서. 깔끔하게 하고 가야지. 근데 왜-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몰랐다고 쳐. 근데 자신들을 보고 연이어 기겁하면 죽으면. 아 이거 좀 바꿔야겠다. 어. 이건 사람을 놀래켜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죠. 뭐 귀신들의 어떤 규칙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유행인가요? 뭐 그런 아, 걸 수도 있고. 힙한 스타일을 하고 온 그럴 수도 거였던 건가요? 있어요. 귀신들은 머리 묶으면 안 되는군요. 뭔가 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아 자기한테만 그러면 그거 자존심. 아닌가요? 귀신 한 10년 차부터 머리 묶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럴 아닌가요? 수도 있지. 아직 묶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레벨이 있을 거니까. 아직 인턴 정도. 자기들끼리만의. 그러지 않고선 저렇게 하기는 그렇네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 보고 놀랐으면은 최대한 인간과 비슷하게끔 나타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걸 봤을 때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소복이 어떻게 약간 그런 신인 귀신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지.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너 지금 치마 접어 입은 거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뭘 하면 이제 혼나는 거죠 위에. 근데 초상을 치고 할 때 보면은 상중에 있는 사람들이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쪽에 좀 그래요? 룰이 아닌가. 초상을 치를 때 머리도 풀고 있나요? 네네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묶고 있는 게 오히려 아, 난 덜 머리 자연스러운 거 봐요. 머리 그러니까, 묶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아, 이런 나를 꾸밀 흔적조차 없는 거죠. 화장을 한다거나 뭐 연지곤지 바를 수 없는 거죠. 연지곤지는 아닌데 머리는 묶을 수 있잖아. 머리는 묶을 수 있지. 머리 그 풀고 다니면 사람들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슬픔에 젖어서 뭔가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지 별이 않았을까. 없다. 근데 사또가 놀라서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건 맞는 건가요? 배고파서 돌아갔을 확률이 없나요? 아, 밥을 안 줬나요? 그래서 사또밥이 아직까지 나오잖아요. 아, 그걸 기리기 위한. 사또의 배고파서 죽은 사또를 기리기 위해서 사또밥이 나오는군요. 아하. 그 참 맛있죠. 맛있죠. 그리고 그 진짜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과자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한. 그래서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이 아하, 들어가지고. 그렇군.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왜 굳이 사또밥이었을까? 그래서 아니면 뭐 공무원이 그냥 돈이 잘 나오지 않아서 굶주려 있던. 아니면 그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왜 이직할 때 월급이 좀 뜰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전에 실업급여 안 되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직하면 전에 직장에서는 월급 받았는데 이번 직장에 또 한 달 일해야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뜰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또들이 배고플 때였던 거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밥을 만들어 놓는 거야. 아직 그렇죠. 월급날 되기 전에. 그렇죠. 암행어사 밥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네요. 유독 사또밥만 있어. 왕밥도 없고. 아 그러네.
사또밥. 영의정밥 없네요. 없어. 아하. 밥이라고 돼 있는 거는 딱 고래밥이 그거잖아요. 있어요. 고래밥. 고래하고 사또가 있다니까. 인디언도 있어요. 인디언. 인디언도 있네요. 왜 유독 이 세 마리와 세 마리 맛도 다 다르네요. 그러고 보니. 네네. 새 생물에 제만 있는 거. 야, 많이 이거 배고픈 알아봐야겠네요. 집단인가 보네요. 아하. 고래 배고파요? 많이 배고픈가요? 고래도 많이. 고래는 이제 양껏 못 먹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고래는 우리 지난번에 알아봤지만 도시 많아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래는 좀 이해가 되긴 되는데 인디언도 이제 사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배고플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인디언이 밥을 먹나요? 아무튼 좀 시리얼처럼 생긴 그거죠. 네. 우유에 타 먹기도 하는 거. 맛있죠, 그게. 밥들은 다 맛있네요. 좀 의문이네요. 왜 굳이 인디언과 고래와 사또밥만 챙겨놨을까? 그러게요. 이방밥 이런 거 없잖아요. 내시밥도 있어야지 최소한. 내시도 더 배고팠을 것 아니 같은데. 내시는 정말 먹을 거 말고는 살아갈 그 원동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다른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니 그거까지 가져갔으면 밥을 해도 잘 줘야지. 그거가 뭐였죠? 이 장화와 홍련이가 자신들의 그 한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또에게 선물로 드린 것이 아닐까, 사또밥은. 아하. 그러면 그 계기로 생긴 게 그렇죠. 사또밥이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 신바트도 고래가 이렇게 몸을 웅크리곤 했지만 자기는 살아남았으니까 고래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고래에게 또 선물로 준 것이 고래밥이 아닐까. 신바트가 고래밥을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또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인디언 밥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그거 한 129화쯤에 준비하고 지금 아직까지 스포하시면 안 되고 인디언 동화 129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인디언 밥은 그리고 사실 그 밥도 과자도 있지만 때리는 것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창 시절 어디서 하신 거죠? 일단 자연농원에 가셨고 학창 시절을 굉장히 무섭게 두 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등에다가 그렇죠, 손으로 그렇죠. 두드리는데 꼭 어떤 인간이 팔꿈치로 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진짜. 갑자기 화가 나네 진짜. 그 근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이제 화가 나는 이유가 91화이기 때문에 지금 예.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화를 다 내셨습니다. 그 후기가 궁금하다. 그리고 일단 난 아버지가 좀 벌을 받으셔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모자가 쫓겨났잖아요. 그럼 정말 아버지는 죄가 없나? 아버지에게는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가? 아버지 너무 참여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 딸들이 와서 사연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아버지는 자신들을 위해 쓸 거라고 믿고 싶을 거고. 그러면 사또는 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지. 너는 뭐 했냐?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모자가 쫓겨나는 것도 어머니와 자식의 그 죄가 동등한가? 이것도 그 죄의 무게가 같은 거로 볼 수 있는가? 그렇죠. 장소에는 아마 10대 청소년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장쇠의 관계에서는 장쇠와 어머니의 관계에서는 장쇠가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냥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 험한 일을 시킨 거니까. 근데 이 둘을 같이 붙여놓는 게 또 맞는 일인가?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로 추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쇠는 사실 보호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교육도 좀 해야 되고 또 뭐 이 아이의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치료도 좀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데 물론 뭐 과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동화를 아이들이 읽었을 때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아질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권선징악 내용이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애들이 읽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숨어 있어서. 그렇죠.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장화홍련? 그래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날 뻔했는데 끝이 아니라니. 네. 후가 있다니. 네. 우리 지금 절반밖에 못 봤다. 그래서
아직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권선징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처벌받을 사람 받고 뉘우칠 사람 뉘우치고. 아, 이게 마치 그거 같네요. 우리나라 우리 사는 세상 같네요. 끝이 날 듯 끝이 안 나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런 벌을 받잖아요. 뭐 감옥을 간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추방을 당한다든지 반성은 어디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계속 반성이라는 걸 하는 걸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 교화를 해야 돼서 교도를 해야 돼서 교도소인데 심지어 가서 배워오는 사람이 또 있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반성하는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짓을 왜 했지가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들켰지 왜 걸렸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교화의 목적이어야 맞는데 근데 그냥 어떤 사회로부터의 격리의 의미가 더 큰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의미도 저는 뭐 없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되게 일시적인 수밖에 없긴 하죠.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판결 같은 게 나온 걸 보면 와 이런 중죄를 짓고도 저거밖에 안 한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차피 교도시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범죄는 이 정도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실효성이 있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점검하게 하는 장화홍련전. 정말.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장화냐, 전이다. 비 오는 날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화진 홍련 이야기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또 동화를 만났네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뭐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내 얘기를 할 때는 머리는 좀 단정하게 묶고 가는 거 괜찮지 네. 않겠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얘들로선 죄를 짓는 일하는 그쵸. 사람을 사실 죽여버린. 몇 명을 죽였잖아. 의도하진 않았지만. 과거 급제하고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사또 됐다고 얼마나. 그 부모님들 죄는 얼마나- 왜안 묻는 거죠? 왜냐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 기소 불가입니다. 그렇네요. 공소권 없으므로. 예. 그래서 좀 단정하게 하면 좋겠다. 왜 저랬니 오늘 머리 안 감고 왔지만 다음부터는 좀 단정하게 하면 알겠습니다. 오면 좋겠다. 그 죽진 않으셨기 때문에 예. 크게 그거는 뭐. 죽을 뻔했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귀신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는 좀 뭐를 묻고 단정하게 어떤 부탁을 하시면은 훨씬 빠르게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지금 제가 머리 안 감고 왔을 뿐인데도 죽을 뻔하신 분이 그러니까.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헤치고 다니시면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덜컹덜컹 하십니다. 그래서 덜컹덜컹이요. 심장이 덜컹덜컹하기 예, 때문에 예. 철렁철렁이군요. 예. 덜컹덜컹은 뭐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도 무익하고 재밌었으면 좋겠는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주 뒤에 좀 더 무익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제발. 오늘 하루 유익한 하루였나요? 오늘 하루 나의 유익함을 증명해야 했나요? 오늘 하루 내 유익함에 지쳤나요? 무익하고 덜 찾고 한 발 늦은 방송 왜 저래 그게 뭐야 박절래 경상도 언니들 왜 그래 가전해주는 무익함의 평화 절레 동화